우리의 삶, 우리 서민들의 삶과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추억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그 눈물 바다의 연설을 그걸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무엇이 서민들의 이재명 대표가 이제 76년도에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그 비가 와서 진눈개비가 날리는 길을 질퍽거리면서 걸어서 신발이 빠지면서 상대원동으로 이사를 왔노라고 하는 저게 10월 1976년입니다. 제가 75년도에 대학을 들어가서 76년에는 군대 생활했습니다만은 75년도에 소위 서울에 그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그런 시절인데 이제 서울이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제 전쟁 이후로 6.25 전쟁 이후로 살아왔던 판자촌들이 쭉 정비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물론 서울시로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만은 문제는 거기에서 이제 대량의 소위 이주민들이 생기죠. 철거민들이.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상계동하고 지금 성남에 이재명 대표가 이사를 갔다는 바로 그 상대원동 같은 데로 흩어져서 이주가 되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75년 제가 참 그 슬픈 얘기라고 느낀 것은 75년도에 상계동에 야학 교사를 했습니다. 그 학생 때. 선생님이요? 예, 대학생 때. 성남에서요? 아니, 상계동에서. 근데 그때는 상계동만 하더라도 굉장히 멀었어요. 논밭을 한참 지나야 되고 지금은 상계동이 시내로 쭉 연결이 돼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논밭을 지나서 한참을 버스 타고 가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절도 막 생각을 하셨구나. 리마인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친했던 아이들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 근데 저 얘기를 누구라도 보면 그 시절에 대한 동정 공감이 되죠. 만일에 저걸 보고 동정 공감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참 그야말로 쇠로 맞는 인간이죠. 서기열 대통령이 용산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뭉개려고 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죠. 저도 여러 번에 걸쳐서 비판했습니다마는 하나 동시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사회는 어떤 종류의 사건 사고도 필연적인 무슨 업무의 기획이라든지 그거를 정치적 사건으로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하는 충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과잉이 되기 때문에 보수 중에 또는 진보라고 하더라도 야 이건 좀 심하다 이런 이제 정서를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슬퍼하거나 이런 것도 말하자면 곧장 정치적 문제로 바뀌어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가 느끼는 야 이거는 좀 심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너무 오랫동안 뭐 몇 번을 조사를 했는데 또 어떤 종류의 음모론에 대해서 또 문제를 삼아서 서너 번씩 조사위원회를 법률적으로 만들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또 한다든가 지나온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그런 사건들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면서 사회적 낭비를 불러오는 지금은 아예 관행이 되다시피 했어요. 하나의 일정한 공식이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회가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생긴 어떤 집단적인 참사라든가 집단적인 사건을 해결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부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정부라는 것은 개인이나 집단의 슬픔을 확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부든지 간에
개인의 슬픔이나 이런 것을 되도록이면은 개인적 차원에서 마무리가 되도록 도와주게 되죠. 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은 그런 사건을 극단적으로 몰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슬픔을 누그러뜨리기보다는 끊임없이 그 가족들로 하여금 집에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집에 돌아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사회적으로 포획이 되어 가지고 그런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네. 약간 그 닭과 달걀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미 그런 그- 것들이 너무 많기 네, 그 때문에